오늘 오랜만에 춘천으로 자전거 타러 가고 있습니다. 자전거 안 탄 지 한 6개월은 넘은 것 같아요.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춘천 ITX를 타러 왔는데요. 자전거는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클리 슈즈를 신어서 또각또각 하는 소리가 마치 하이힐 소리처럼 들리네요.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너무 이른 아침이라 아침을 못 먹고 와서 용산역에서 아침을 때우려고 합니다. 연대가 있어야 될 텐데요. 다행히 한 군데 열었더라고요. 라이딩 하기 전에 아침밥을 충분히 먹어둬야 나중에 어렵지 않아요. 뭘 먹을지 고민 중인데 결국은 늘 먹는 거 먹네요. 소고기 덮밥입니다. ITX는 1번 게이트에 있는데요. 여기도 계단이 많네요.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전거 칸은 제일 앞칸과 제일 뒷칸에 있는데요. 한 번에 총 8대를 실을 수가 있는데 반드시 자전거 전용 좌석을 예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전거는 이렇게 자전거 칸에 총 4대 거치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 좌석을 이용하시면서 자전거를 가지고 들어오시면 나중에 벌금을 내실 수도 있어요. 좌석은 이렇게 앞자리가 여유 있는 편입니다. 오랜만에 기차 여행이라 기분이 좋네요. 사실 예전 경춘선과 라인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춘천까지는 약 1시간 15분 정도 걸리고요. 가평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봄 기운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일주일 정도 지나면 벚꽃이 잔뜩 피겠죠? (8시) 반쯤에 춘천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네요. 자전거는 저렇게 에스컬레이터랑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계단으로 들고 내리셔야 됩니다. 오늘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소양강천역 동상을 보기 위해 왼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소양강천역을 찍고 돌아가는 코스는 서울까지 약 10km 정도가 더 길긴 하지만 그래도 춘천까지 왔는데 저 동상을 안 보고 가는 건 너무 아쉽잖아요. 오랜만에 보네요. 잘 다녀올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말을 했다가 왠지 저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을 것 같아서 존댓말을 써드렸어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라이더들이 많지 않을 줄 알았는데 서울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자, 여기부터 자전거 도로 출발입니다. 아직 아침바람이 좀 쌀쌀해서 장갑을 낀 손이 조금 시렵네요. 여기가 신매대교구나. 늘 헷갈리는 이 다리의 이름이 바로 신매대교입니다. 여기서부터 북한강 자전거길이 시작됩니다. 서울까지는 대략 140km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첫 번째 인증센터 신매대교 인증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춘천을 떠나시기 전에 여기서 도장을 찍고 가시죠. 저는 종주 수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냥 구경만 하고 갑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미세먼지도 없고. 의암호를 둘러 있는 둘레길은 이렇게 데크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의암호랑 바로 붙어 있어서 라이딩하기는 좋긴 하지만 사실 바닥이 그렇게 라이딩하기에 좋은 건 아니에요. 잔진동이 굉장히 많고 힘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처음이라 기분이 너무 좋네요. 양기는 따뜻하고 그늘은 춥고 그러네. 이렇게 의암호를 뺑 둘러서 가기 때문에 경치가 너무 좋아요. 여기 애니메이션 박물관. 예전에 애들하고 왔었던 기억나네. 오랜만에 보는 애니메이션 박물관이네요.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몇 번 찾아오긴 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젠 다 커서 별로 좋아하지 않네요. 미니 골프장이구나. 잘 해놨네. 오른쪽에 골프장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캠핑장도 있네. 글램핑장이구나.
그리고 글램핑장도 있고요. 나중에 식구들과 함께 꼭 한번 다시 오겠다고 다짐했어요. 의암호 주변은 정말 라이딩하기 좋은 곳이에요. 저는 이상하게 이 터널 왼쪽 길이 춘천 라이딩 길의 마스코트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멀리 하늘에 케이블카가 보이는데 처음 보는 케이블카였어요. 저거 진짜 재밌겠는데요? 가족들이 함께 타면 참 좋겠네요. 의암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의암댐만 지나가면 그냥 못 가겠더라고요. 왠지 인증샷을 찍고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늘도 한 장 찍어 봅니다. 자, 본격적인 북한강 라이딩 길이 시작됐는데요. 여기는 시멘트로 포장된 길이 많아서 사실 도로 상태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에요. 곳곳에 파인 곳도 있으니 잘 보고 다니시고요. 그래도 경치 하나는 정말 최고죠. 아직 이른 시간에 서울 쪽 방향이라 라이더 분들이 안 계셔서 더욱 한적하게 라이딩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경치가 진짜 좋네. 와. 아, 여긴 경치가 정말 너무 좋아요. 오른쪽 다리 교각도 있고 왼쪽에 멋진 강도 있고 완만하게 이어지는 코스인데 정말 좋습니다. 대단히 좋네. 이제 강촌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강촌역으로 가는 다리고요. 작년에 여기서 비를 쫄딱 맞았던 기억이 나네요. 저 오리상은 언제 봐도 웃겨요. 대학 시절에 이쪽으로 참 많이 MT로 왔는데 GS25를 끼고 좌회전을 하면서 다시 라이딩이 시작됩니다. 이제 춘천에서 가평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에요. 왼쪽에 옛날 강축역이 보이네요. 오른쪽에 쭉 이어져 있는 강변국도와 왼쪽에 백양리역이 보이네요. 왼쪽에 보이는 게 바로 경춘선 백양리역인데요. 북한강 자전거길은 이렇게 경춘선과 평행하게 이어지는 곳이 많아서 필요하시면 원하는 전철역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본인의 체력에 맞게 코스를 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가평으로 넘어가는 큰 대교예요. 자전거 길이 정말 잘 되어 있죠. 네, 또 인증센터가 왔는데 눈도장만 찍고 갑니다. 여기선 인도도 좀 건너야 되고 찻길도 좀 건너야 돼요. 왼쪽에 자라섬 오토캠핑장이 있는데 정말 캠퍼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고생은 좀 하실 것 같네요. 자, 이 길은 반드시 버튼을 누르셔야지만 신호가 바뀝니다. 이걸 모르고 서 계시면 1시간도 서 있을 수 있어요. 단체 라이딩 하시는 분도 먼저 보내드리고 뒤에 따라갑니다. 자, 첫 번째 보급소가 나왔네요. 저는 늘 이 편의점에서 보급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로 돌아가시기 전에 또는 춘천에 도착하시기 전에 여기서 보급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라이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 보급은 초코우유와 바나나입니다. 경험상 제일 좋더라고요. 가성비도 좋고. 첫 번째 터널이 나왔습니다. 여름에는 이 터널이 정말 반가운데 지금은 그늘에 들어가면 너무 춥더라고요. 아직은 꽃샘추위가 제법 남아있어요. 양지가 좋습니다. 늘 헷갈리는 가림길에서 이번엔 제대로 올라갔네요. 그런데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모습이 심상치 않네요. 이거 왠지 슬슬 역풍의 기운이? 아니나 다를까 정말 역풍이 강력했습니다. 바람개비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뭐 바람의 방향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서울로 가는 길이 조금 힘들어지겠네요. 여기는 제가 대학 때도 MT를 많이 왔던 곳인데 거의 변한 게 없더라고요. 저 앞에 있는 강가에서 물장난도 치고 장난도 많이 쳤는데 오랜만에 오니 기억이 나네요. 이쪽 코스는 회전 코스가 많아서 왼쪽에서 갑자기 나오는 라이더들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감속은 필수입니다. 경치 좋은 물가에서 도시락 드시고 있는 라이더를 보니까 저도 그냥 쉬고 싶더라고요. 오른쪽에 넓은 활공장이 보이죠? 여기선 드론도 날리고 무선 비행기도 많이 날리시더라고요. 시간이 점심때쯤 되니까 서울 쪽에서 오시는 라이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와, 날씨 정말 좋았어요. 바람만 빼고요. 길에서 저렇게 쑥을 캐시는 분도 있고 사진 찍고 계시는 라이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왼쪽에 난간이 핑크색으로 아주 예쁘죠? 사진 찍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새로 만든 길도 있어서 경치가 시시각각 변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북한강 자전거 길은 정말 최고예요. 특히 지금 오시면 정말 좋죠. 아직 일러서 모터보트나 수상스킬 타시는 분들은 없지만 조금만 있으면 저기도 붐빌 거예요. 늘 헷갈리는 갈림길, 힘든 길 쪽으로 가면 됩니다. 바로 어필이죠. 또 터널을 지나고 서울이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지네요. 이번 인증센터도 패스. 여기는 국도와 평행하게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고요. 차단봉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늘 조심하셔야 돼요. 왼쪽에 가게들이 있어서 가게에서 나오는 차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의외로 자잘한 어필들이 많아서 초반에 체력 분배를 잘 하셔야 돼요. 예전엔 이 어필 올라간다고 정말 힘들었는데 초보 때 말이죠.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수월하게 올라가네요. 어필이 있으면 보상이 있죠. 바로 다운힐입니다. 라이더들이 많이 없어서 조금 속도를 내봤는데 기분 최고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쪽에 벚꽃이 많이 피겠네요. 아직은 꽃망울만 보이네요. 한 일주일만 있으면 벚꽃이 만개할 것 같은데 벚꽃 라이딩을 한번 다시 와야 될까요? 이쪽 데크길은 위에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 곳이라 좋습니다. 아, 그리고 중간중간에 확장 공사하는 곳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늘 이름을 까먹는 저 거대한 다리는 이제 거의 완공이 되었네요. 아, 이쪽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쪽에 집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부럽습니다. 정말 예쁜 별장과 전원주택들인데 앞쪽에 북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이 뷰는 정말 백만불짜리네요. 언젠가 저도 저런 집에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왼쪽에 있는 작은 소나무들도 귀엽죠? 꼬불꼬불한 게. 양평에 오니 점점 사람이 많아집니다. 점심때쯤 된 것 같은데요. 이젠 라이딩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제 누가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이제 팔당 쪽으로 올라갑니다. 팔당 쪽으로 가면 점점 더 사람이 많아지죠. 특히 날씨가 좋아지는 봄이 되니까 정말 사람이 많습니다.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아직 꽃잎이 피진 않았는데 1, 2주 정도면 아주 좋겠죠?
이 폐쇄된 역을 지나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전거와 사람들이 모두 엉켜 있어서 여차하면 사고 나실 수가 있어요. 저 멀리 팔당댐이 보이네요. 그런데 터널을 지나실 때는 저렇게 무리해서 추월하시면 안 됩니다. 맞은편에서 오시는 분들과 사고가 날 뻔했어요. 터널에서는 절대 추월하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가려고 해봐야 얼마나 더 빨리 갈 수 있겠어요. 안전이 최고입니다. 이제 멀리 한강 시계가 보이네요. 서울이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지나가요. 아이고 아기야, 앞에 보고 뛰어야지. 한강에서 라이딩 하실 때는 언제 아이들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깔딱고개 미움나루고개에 왔습니다. 일명 소찬이 고개라고 하죠. 남쪽에 아이유 고개가 있다면 북쪽엔 소찬이 고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끌바를 하는데요. 무리해서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좀 무리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저 앞에 있는 차가 가로막는 바람에 아쉽게도 내려야 했네요. 그런데 어쩌다 이 길로 들어오시게 됐었을까? 서울은 이미 개나리가 활짝 피었네요. 아마 다음 주쯤이면 벚꽃도 모두 피겠죠? 잠수교를 지나갑니다. 잠수교 하단으로 지나가는 이 길은 지나갈 때마다 늘 신기해요. 그리고 한강 자전거 도로가 아주 좋아졌어요. 여기는 왕복 4차선이 모두 자전거 도로인데요. 마치 자전거 고속도로 같죠? 이런 곳들이 곳곳에 공사를 하고 아마 1년 정도 있으면 한강 자전거 도로는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은 포장하는 곳들이 많아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한강철교입니다. 한강철교를 지나갈 때 이렇게 지하철이 딱 맞게 지나가면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멀리 63빌딩이 보입니다. 63빌딩은 한강 자전거 도로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분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말 그대로 헬강이 열린다는 표시기도 합니다. 이 근처는 자전거와 일반 자전거, 킥보드, 또 사람들이 모두 한데 뭉쳐서 거의 걸어가다시피 하거든요. 늘 조심하셔야 되고요. 올해도 안전 라이딩, 안전 캠핑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